이번 시간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왜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식 투자의 기본 생리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은 벌면 벌수록 신중해져요. 그리고 잃으면 잃을수록 지나치게 과감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은 행동 통제 없이는 절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망각이 모든 것을 망치며 그것을 깨달은 후에도 역시 망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국 욕심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매매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이력이 눈에 보여야지만 앞날을 다시 또 그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은 항상 여윳돈으로 해야 됩니다. 대신 그것을 굉장히 배짱 있게 베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벌면 벌수록 신중해지고 잃으면 잃을수록 지나치게 과감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추세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으면 고가여도 오르게 되고요. 추세가 죽어 있으면 눌림목에서 샀는데도 한 번 더 죽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하기 전 가장 중요한 판단은 바로 이 베팅에 내가 참여해도 되는 게임인가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상 주식 매매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설사 이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도 그것을 빨리 깨닫고 추후 결과와 관계없이 최대한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했는데 올랐다고 해서 절대 뭐 후회를 한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분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 차트인데요. 실적을 발표하는 도중에 그냥 추세가 급변해 버리는 좀 희귀한 그런 케이스가 나왔죠. 그래서 요 시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은 요 시점을 보시면 진입을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식책에 나와 있는 누구나 아는 이론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고가 놀이 패턴은 하나의 진입 시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가 놀이 패턴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하고 진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닝콜 도중에 이런 하락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5분 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몇십 분 동안 계속 가라앉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샀던 분들은 당황을 하게 되죠. '아 이거 어떡하지? 장대 음봉인데?' 이제 쎄한 느낌이 듭니다. 이 쎄한 느낌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예상했던 거랑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져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인제 불안감이 엄습을 합니다. 그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기서 관망을 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요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죠. 그래서 이제 '팔까 말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건 고민을 할 때가 아니죠. 고민을 하는 이유는 돈이 아깝기 때문이에요. 요 뒤로 지하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오르면 팔아야겠다.' 하면서 그냥 마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와서 인제 하락이 가속화돼요. 그래서 인제는 '아 큰일 났네. 이제 좀 올라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차트나 헛거창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다가 인제 하락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제 다시 오르면 본전 치고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지 요런 다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후에 또 계단식 하락이 나오게 됐죠. 이게 전형적인 손실을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몇십 분 동안의 짧은 순간이지만은 손실이 어떤 식으로 커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 차트를 거꾸로 해 놨을 때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못 하고 계속 손실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이 차트를 거꾸로 돌려 놨을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상승을 할 때 아마 요 중간도 못 돼서 아마 팔아 버렸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익은 짧게 손실은 엄청 길게 가져가서 결국에는 손익비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 이상의 승률을 내더라도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돼 있다는 거죠. 옆에 보시면 이제 손실 누적의 메커니즘이다라고 써 놨는데요. 항상 손절이라는 것은 쎄한 느낌에서 손절하는 게 정석이다라는 거예요. 쎄한 느낌이라는 거는 내가 사전에 생각했던, 계획했던 거랑 다른 그림이 나올 때거든요. 근데 이걸 왜 못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동안 잃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딴 적이 없고 잃기만 해서 마이너스 상태로 항상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연간이든 뭐 10 년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잃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손실 나는 거를 내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인제 수익을 쌓아 놓고 있는 사람은 손절이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벌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손절을 끊고서 다른 또 좋은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익이기 때문에 손절을 여기서 그냥 짧게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쌓아 놓고 있는 사람은 손절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유 또 손실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늘 궁지에 몰린 듯이 위기의 매매가 하루하루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과 자괴감, 분노, 짜증 등이 밀려와서 그다음 턴에 손절을 한 다음 턴에 곧바로 내동 매매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실, 또 추가 손실이 나면 '이걸 당장 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사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보자.' 요런 무모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또 더 큰 손실이 나게 되고요. 그러면 인제 이거를 만회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잡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제 막대한 손실이 도미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꺾어버리는 손실은 큰 손실은 절대 한 번에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연쇄 반응을 통해서 계좌가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이 본전 심리예요. 사람들의 본전 심리인데 이 본전선에 따라서 그 손절이나 기다림, 익절 등 수많은 액션이 파생이 되고요. 그게 이제 차트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21선을 비롯해서 분봉상에 뭐 여러 이평선들이 있죠. 그런 기준선들은 기세의 흐름 또는 이제 주가의 향방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시그널로 삼고 절대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후 결과가 맞든 틀리든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약간이라도 벌면 웬만한 타점에서는 우리가 베팅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벌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제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신중해진다라는 거고 어려운 문제는 패스를 하고 쉬운 문제는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승률은 더더욱 높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돈을 많이 잃게 되면은 모든 타점에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거부할 수 없는 욕구, 충동에 시달려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로하죠. 이 타이밍에서 대부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은 행동 통제 없이는 절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건데요. 이 아주 작은 행동 통제에 의해서 우리 손익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대부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설사 알고 있어도 이게 실천이 굉장히 힘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기법이나 촉 또는 인사이트 또는 뭐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이 수익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제 별로인 타점에 우리가 손찌검을 하는 거.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와야 될 순간, 손절해야 될 순간에 푼돈이 아까운 거예요, 푼돈이. 그래서 5만 원으로 끊을 수 있는 거를 20만 원, 30만 원이 될 때까지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시드에 크게 기스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이 본전 생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극복을 못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무가내로 내지르면서 내동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에 주식 매매에서 깡통을 찰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깡통의 99%에 해당하는 원인이 요 세 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주식에나 이렇게 손대는 거, 그다음에 손절을 망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손절한 이후에 다음 턴의 행동이에요. 요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매 계획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 매매 계획을 수행하는 로봇이 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매 일지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매매 일지는 매매를 다 한 후에 쓰는 것을 보통 이제 매매 일지라고 하죠. 그래서 손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그리고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요런 거를 인제 보려고 쓰는 거죠. 하지만 매매 계획서는 달라요. 그래서 손익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나쁜 습관들을 고치는 그 과정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 수익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냐 마냐 요걸 판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위냐 아래냐 이것만 보면 되죠. 사전에 매매 계획을 세워 놓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조건식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위로 갈 때 또는 아래로 갈 때 그 힘만 우리가 실전에서 잘 판단을 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진 모두 매매 계획서에 나온 대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종이나 노트에 수기로 써라 이거죠. 그리고 도장까지 찍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특정한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리추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매우 중요한 어떤 계약에만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일에 우리가 도장을 찍진 않죠. 그냥 뭐 구두로 얘기를 하든지 하지 굉장히 큰 돈이 오간다든지 꼭 지켜야 하는 뭐 약속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우리가 그런 문서에만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매 행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생각 때문에 손실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요. 요런 식이죠. 작은 어떤 메모지나 뭐 연습장 같은 거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요. 내가 인제 어떤 종목이 어떤 타이밍이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명이라든지
어떤 매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써보는 거죠. 그리고 잘못됐을 때, 하락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도 써봅니다. 그래서 한두 줄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거창한 계획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가와 매도가를 이렇게 미리 써 놓는 거죠. 요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겠죠. 매수가 완료되면 도장을 한번 찍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매도가 완료되면 뭐 손실이든 뭐 수익이든 역시 이제 도장을 찍어주고 내가 매도했던 가격을 옆에 또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전에 계획했던 매매 계획을 거스르지 않고 이거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매매는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잃었는지 이거는 여기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몰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즉흥적인 매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써보는 겁니다. 도장을 받지 않은 내 스스로의 어떤 컨펌을 받지 않은 행위는 이 HTS나 MTS 내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일종의 행동 통제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 연연해서 부안해동을 안 하는 것으로부터 좋은 매매는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일지와 다른 점은 여기 있습니다. 매매일지는 항상 손익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손익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 벌었네 하면은 또 자만심에 빠지고요. 손실이 나면 바로 또 본전 생각이 나서 내동매매 또는 무리한 매매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매매 과정에 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거죠. 매매 계획서대로 내가 매매를 수행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참 잘했어요. 도장 같은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신중히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원칙을 지키게 되고 결과는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절대 몰라서 손해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냥 시장에 방치한 그런 결과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트에 작성할 경우 매매 계획서는 두고두고 시장에서 본인의 계좌를 지켜줄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번 주 매매한 결과를 머릿속으로 지금 복기가 가능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이 어떤 종목을 언제 매매했는지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매수한 주식이 내려도 손절이 안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계획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의 엄중함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서에 나온 대로만 움직이고 매매 중에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놨듯이 위냐 아래냐 이것만 눈으로 보고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걸 팔 걸, 할 걸 말 걸. 이런 후회 찌꺼기는 매매 중에 나오는 수많은 즉흥적 사고에 의한 부산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매매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망각이 모든 것을 망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도 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나의 행동 기록이 곧 답이다라는 겁니다. 주식책 100권을 봐도 이 행동이 안 바뀌게 된다면 매매가 좋아질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짓을 했었지.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지.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있어야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매매 계획 노트,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계획 노트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망각이라는 것은 과거의 망령을 다시 소환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내 과거의 흉한 모습으로 거래를 했고 또 손실 후에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또 실수를 반복한 후에 다시 또다시 후회하는 그런 과거의 모습을 늘 상기시키면서 현재 매매 과정 자체를 수행하는 데만 몰두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지시를 받들어서 이행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 손실은 손절 타이밍에서의 작은 그릇 그리고 손실이 쌓이고 나서 뒤늦게 손절한 후에 밀려오는 빠른 복구에 대한 갈급함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손실이 누적된 후에 그걸 또 빨리 복구하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결국에는 계좌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식시장 조성자들이 만들어 놓은 정해진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주식시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면 이 고객이 절제하길 바라나요? 아니면 흥분해서 수차례 매매를 하길 바라나요?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당장 종이와 볼펜 그리고 도장을 준비해 가지고 새로운 매매의 길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많은 실수를 했더라도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